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클레임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클레임이다. 입증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입증의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Contemporary Records라고 하는 입증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료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일단 입증은 계약적 권리 이걸 먼저 입증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퀀텀이라고 했죠. 공기 현장의 크기 또는 보상받고 싶은 금전의 크기, 이 퀀텀 입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입증 요소를 항상 머리에 두시면서 문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계약적 권리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냐. 이미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적 권리는 사실은 정해진 계약의 내용에서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계약적 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거 만드는 건 아니죠. 우리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계약 문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 문서. 이제 계약 문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계약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조건도 있을 거고, 등등. 시방서도 있을 거고요. 도면도 있을 거고, 뭐 발주자 요구 조건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이제 계약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계약 문서를 통해서 내 권리가 입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원천 계약도 있을 거고, 하청 계약도 있을 거고, 물품 계약도 있을 거고, 사람을 고용하는 계약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다양한 계약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생성이 될 거다. 그러면 그런 계약 문서들, 이제 크림 사건이 어떤 것 사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데 관심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 문서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권리죠. 법적 권리. 준거법, 적용법, 그 계약에 적용되는 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준거법 전문가, 이 계약에 적용되는 그 해석에 적용되는 그런 법의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법이 중국법이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법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국내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요즘 뭐 굉장히 우수한 그런 변호사를 하더라도 사우디법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다 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거법 전문가가 필요하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신 분들을 우리가 뭐 국제 변호사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없죠. 물론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그 국가, 해당 국가의 법을 공부해서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킨 그런 자격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 변호사, 그러니까 국별 변호사가 있는 거죠.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에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무런 변호사, 법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법,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적 권리나 퀀텀이나 그 크레임의 원인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계약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팩트로 이게 입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팩트, 크림 도와주실 팩트. 기초가 되는 게요. 편지입니다. 편지. 이거 굉장히요. 이거 신경 써서 작성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수십 장의 그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많은 문서들, 주고받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편지는 크레임을 입증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레터 쓰는 것을 힘들죠. 연애 편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적 언어로 계약적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레터 쓰는 게. 우리 같은 회사들이 돈 벌어먹는 게 편지 써주고 돈 벌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레터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각종 의사소통을 위한 문서들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데일리 레코드, 매일매일 우리 제출해야 되는 거, 또는 뭐 위클리 레포트도 있을 거고요. 위클리. 만슬 레포트는 이건 뭐 당연히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쿼터리 레포트, 분기별 보고서. 이런 것들은요, 엔지니어나 발주자에게 제출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신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나중에 클레임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들을 허접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시면 나중에 내 주장을 할 때 독일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요새는 뭐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상당히 많이 하죠. 요즘에는 뭐 드론 같은 것들이 나와서 뭐 사진이나 비디오들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레임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나 중재 갔을 때 판사나 뭐 중재인들이 사진 딱 보고서 잘못된 거네. 이거 시각적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비디오나 사진 찍는 것도 사실은 뭐 아무렇게나 팍팍 찍으면 안 됩니다. 같은 각도에서 같은 그 작업을 쭉 올려서 찍어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어떤 시퀀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자기 편하게 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돈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서가 기성서류죠. 제출한 서류, 확인받은 서류, 이런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시점까지 얼마를 일했는데 뭐 돈을 얼마나 못 받았다. 이런 실적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성서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퀀텀 중에 퀀텀은 이제 돈하고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돈이나 시간이나 핵심적으로 이 퀀텀을 입증하는데 핵심되는 게 뭐냐면 공정계획표입니다. 이거는요 생명이에요. 크레임에 있어서는 생명이니까 이건 뭐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이 공정계획표는 크레임의 핵이다. 특히 퀀텀의 핵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공정계획표도 크레임에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공정계획표를 우리가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에 무엇이 흔들렸고 무엇이 변했는지를 비교해서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크리티컬 패스가 나오고 시퀀스가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건데 베이스라인 프로그램. 그래서 공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정계획표를 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작업의 시퀀스만 내는 게 아니고 리소스 이거 같이 내잖아요. 이게 막바로 돈하고 이게 직결됩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투입해서 팀워크를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 특히 생산성 저하. 근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크레임의 사실 꽃은 생산성 저하를 갖고 흔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간접비, 공개현장 간접비 이 정도를 크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크레임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산성 저하. 그러면 리소스 투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의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네가 잘못해서 절반밖에 못했어. 이거 굉장히 큰 크레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 투입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계획표를 낼 때 우리가 메소드 스테이트먼트를 냈잖아요. 메소드 스테이트먼트. 작업계획서라고 할까? 공법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작업의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것들, 작업 조직들, 이런 것들. 크레임의 핵입니다. 이걸 기반 이 공정계획하고 이 메소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기초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것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른 문서들 있죠. 아까 이제 주고받는 문서들 중에서 우리가 그 메저먼트 이제 검측이죠. 완성된 물량을 검측한 자료들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결과 자료 또는 시험 요청 자료, request for test 또는 request for inspection 검사해 달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NCR Non-Conformance Record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잘못 규책 시공제 규칙이 발생했을 때 레코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공제 이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문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에 대한 우리가 대처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록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 미니처 미팅 자료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모든 내가 생산해내는 모든 자료들이 다 이렇게 쓸 수 있다. 크레임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겠다. 일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자료. 이거 상당히 잘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해외 가게 되면 우리 국내 회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트남 가게 되면 베트남 회계를 해야 되고 각 국가별로 다 틀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회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가 자료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관리 코드를 매겨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레임을 제대로 입증하느냐,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뭐 사건에 따라서 원가 자료를 어떻게 이제 내가 요리해 먹을 건지는 뭐 다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문서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